네,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시장이 기다리던 FOMC 회의록, 의사록이 오늘 새벽에 공개됐습니다. 시장 지표들만 봐도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의사록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렸는데 그 예상대로 저희가 몇 가지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랑 그다음에 의원들이 좀 얘기한 것들이 달랐거든요. 이전에도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중립금리 같이 이렇게 제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점이 매우 컸고요. 전체적인 기조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무님. 지금 저희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늘 연 3.5%로 동결했는데 현장 연결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현장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장세는 완만한 상황이며 주요국별로 차별화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및 투자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유로 지역은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금년 중 성장률이 4% 후반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도 국가별로 둔화 속도가 차별화되고 있으며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월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3%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유로 지역은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모두 2%대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서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당폭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1사분기 중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호조와 수익 감소로 순수출이 크게 증대되었고 양호한 기상 여건, 정부의 이전 지출의 조기 집행, 휴대폰 신제품의 조기 출시 등으로 소비와 건설 투자가 예상보다 개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2, 4분기에 들어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근원 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로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들어 오히려 3.2%로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국내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였다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와 엔화 등의 주요국 통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수준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기타 대출도 늘어나면서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 지역이 상승 전환하였지만 여타 지역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는 등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정부의 연착륙 방안 발표 등으로 보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1%보다 상당폭 높은 2.5%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내수 부진 완화 등 대내 요인도 0.1%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성장 경로는 IT 경기의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2.6%와 2.2%로 각각 전망됩니다. 성장세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이 대부분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순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고 완만한 소비 회복세, 정부 대책 등이 물가 상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성장세 개선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런 상세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은 연간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지난 2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마지막으로 이내 대내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커진 만큼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에 관련해서는 4월 이후 물가 네, 금통위 만장일치로 연 3.5%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네, 전무님, 한국은행 금리 결정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예상대로 동결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갖다가 뭐 당분간 올리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미국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PF 이슈도 있고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인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하는 더군다나 어려운 게 지금 환율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환율도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장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그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가 작년 한 5월 정도에는 거의 비슷했었어요. 10년물 이제 그 국채금리를 비교하자면 약 3.5% 정도로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그에 비해서 한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좀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나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줘서 지금 현재 환율이나 여러 가지 물가 분할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로 보여서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환율과 물가 불안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당분간 기준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시장금리 차 벌어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계속 뭐 아까 연준 얘기를 이어가서요.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 좀 발언들 보면 개개인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리지만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장이랑 또 연준 총재 그리고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도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연준 의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파월 의장과 어느 정도 좀 이견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미국채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일부 위원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고금리가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연속적으로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미국채 수익률이 유지가 된다면은 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또 이것은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든 걸 이렇게 도미노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환율에 연결이 되면은요, 환율이 이제 1,300원대에 그 환율이 연말까지 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영향이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이런 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 뭐 금리나 시점과 횟수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연준위원들 물가에 대한 우려는 비슷해 보입니다. 아직 물가 둔화 추세를 확인하기는 이르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1, 4분기 물가 상승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미국에. 그래서 1, 4분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작년 12월 FOMC 때 이렇게 비둘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산타랠리로 이어졌잖아요. 이 산타랠리가 이어질 때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 1, 4분기 오히려 이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준위원들 간에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5.5%의 미국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지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은 영국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은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2%대 물가 강조를 해왔는데 지난주 나온 뭐 소매 판매 약간 둔화됐지만 지금까지 물가 추세로 볼 때 이게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네, 물가는 계속 이제 변하게 되고요. 물가 상승률만 떨어지고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이 되면 물가가 이제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디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2%에 도달은 할 텐데 문제는 이 물가의 타겟, 목표 자체가 아니라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2%를 달성하면 이게 물가 정책의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다 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도 복리가치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낮추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물가 타겟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단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가 목표 자체보다는 시간의 문제다. 언제까지 저 물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그 대선의 휘발유 가격이 변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뭐 1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도 했는데 이게 대선과 맞물려서 뭐 일부 연준위원들이 제기한 뭐 금리 인상론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물가에 귀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의 미국의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한간에는 미국의 임금이 기준 체감 임금이 한 50% 이상 올랐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들도 지금 사람 구하는데 사람이 없어서보다는 너무 비싸서 못 구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당분간 예를 들면은 그런 금리는 인상 대신에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론자들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상업이용 부동산 문제도 있지요. 그리고 은행들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렌트라든가 이런 데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저소득층일수록 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더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 정책은 하반기 가서 어쨌든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전망이 높지 않고 하반기 어쨌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은 물가는 물론이고 고용도 그동안 좀 눈여겨봐왔는데 최근 고용 둔화세 좀 확인되기도 했는데 미국 고용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요.
그 FOMC 때마다 파월 의장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고용을 갖다가 뭐 그 구직자 그리고 구인자 다 좀 타이트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구인자가 더 타이트했죠. 더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고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플레이션 관련 요소에 걸쳐서 파월 의장과 여러 의원들 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의사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듯이 지금 이제 의원들은 고용과 왜냐하면 임금이죠. 임금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이 두 가지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임금 상승률도 많이 둔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둔화의 속도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린 속도 그리고 게다가 주택 가격도 또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빨리 둔화되지 않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임금 상승률과 주택 가격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경제 나홀로 호황이라고 했지만 뭐 고금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뭐 높아지고 있다든가 팬데믹 기간에 쌓아둔 저축이 소진됐다. 뭐 이런 소식들 약간 우려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전문님 미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미국 경제가 연착륙도 없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연착륙이 되느냐, 경착륙을 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착륙 얘기는 다 싹 없어졌고요. 연착륙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좋긴 하지만 경제는 항상 사이클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호황인 경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말도 많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의 끝말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가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 가격이 아직 혼조세입니다. 특히나 채권의 수익률이 오히려 오늘도 좀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볼 때 아직도 미국의 경기는 인플레이션 단계라고 보고요. 하지만 미국의 향후 그 경제 전망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하락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고 경기도 천천히 하락을 하면 이제 다음 단계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언제냐의 문제인데요. 시기적으로는 하반기 어느 정도의 이제 물가 하락의 그런 추이에 따라서 접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끝단에 있다. 디스플레이션에 진입할 전망이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환율 보자면 어쨌든 강달러가 좀 이어지는 추세인데요. 미국 대비 뭐 유로존의 상대적인 뭐 침체도 원인일 거고 현재 강달러 상황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그 유리 분리를 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달러가 상당히 오래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인 정책적인 목적과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강달러를 용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강달러, 자국의 통화가 강한 것이 좋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약세가 좋죠. 자기 통화에 약한 통화가 좋은데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한 통화가 좋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미국은 이런 정책을 갖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해서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이 언제까지 강달러 정책을 운용하고 이것을 지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강달러도 또한 약달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달러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반영되면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강달러가 조금씩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미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고 언제까지 강달러가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뭐 달러가 강하다고 해도 엔화와 원화가 유난히 또 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환율 역시 뭐 1,36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원화 약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뭐 이번 그 의사록을 봤지만 오늘 이 의사록을 봤을 때는 그 연준 위원들의 그 중립금리에 대한 시각 이것을 확실하게 저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립금리가 사실상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을까지 저희가 9월, 10월까지는 좀 기준금리 상황이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300원대, 1,350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달러원의 고환율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을 때 비로소 달러원 환율은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립금리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연말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을 때 환율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은 뭐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 뭐 이런 큰 이벤트들 소화를 했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가 좀 관심인데 유동성이나 뭐 이런 환율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시장 상승 여력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경제 성장률이요 좋아졌어요. 깜짝 실적이 나왔죠 지난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재를 작용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GDP 성장률이 작년에 좀 그 기대보다 안 나온 것이 사실이에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줬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식 시장 대비해서 좀 못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GDP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좋게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좀 몇 가지 그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가장 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수출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주시장은 크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GDP 예상치 올라가면서 전반적 분위기,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그리고 수출 회복이 관건이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미주호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